자, 어, 지구에 그럼 어떤 것들이 에너지를 주느냐? 지구에 에너지를 주는 그 출처들, 에너지원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태양 에너지. 그래서 자, 요 과정은 우리가 앞에 주계열성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봤었지? 그렇게 만들어낸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태양에서 방출이 돼서 대부분의 뭐 여기에는 이제 날씨 변화, 대기 또는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을 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안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 얘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지구에 이렇게 갖다 박았으면은 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그때 열 에너지가 생겼을 텐데, 그게 외부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어느 정도는 저장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얘는 뭐 우리가 크게 과정이나 어떤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다루진 않지만 단어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지진, 뭐 화산 활동 등 지각 변동,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외핵의 운동, 앞에서 외핵의 대류, 그 다음에 멘틀 대류까지는 아까 봤었고,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판의 운동,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자, 달. 외권 중에 하나였지. 이 달이 뭐 태양까지도, 근데 이제 영향은 달이 좀 더 크고,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낮이가 바뀌는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갯벌이 만들어지는 등 해안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 변화, 요걸 이제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는 거고, 뭐 연안 생태계나 갯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 뭐 옆에 나와 있지만 조력 에너지의 크기는 달이 태양보다 크다. 그 이유는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질량은 작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전체의 99.9%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순서대로, 많은 순서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뭐 100만큼을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지구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전환해서 바꿔서 운동 에너지로 쓰든 열 에너지로 쓰든 뭔가의 위치 에너지가 되어주든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뭐 이렇게 10, 뭐 20,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그걸 이제 에너지가 전환된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뭐 읽어보면 당연한 거지. 태양 에너지,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가 태양이 줘야 태양 에너지지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2번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야.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지구가 쓰고 싶은 데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거고,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태양 에너지를 지구 에너지로 바꾼다? 요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자, 태양에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상 태양에서 오는 게 거의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이제 서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 있겠지. 그래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요 빛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위도, 적도 지방에 해당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A 지역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다.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면 저위도 A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과잉, 남아. C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전달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 수송이 발생한다. 어디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케이? 근데 에너지를 누가 옮겨주는데? 에너지를 수송을 담당하는 애들, 인간이 전달을 해줄 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물과 대기.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서 에너지를 가진 채로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대기랑 해수가 돌고 돈다. 그 얘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정 부분이 과잉되지도 않고 특정 부분이 너무 계속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적당한 상태,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가 표층, 해류, 바닷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형을 유지를 한다. 자, 그래서 지구 안에서의,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이 돌고 도는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물이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물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 물이 이동하거나 또는 뭐 흐르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고, 위에서 얘기했지만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 평형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언급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이렇게, 자,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는 어떤 수지라는 거는 우리 이제 수지 타산이 맞다 하는 얘기들 알잖아. 뭔가 들어오는 거, 유입되는 거랑 빠져나가는 거, 유출량이랑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수지라는 거고,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거는 유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출이 많은 것도 아닌, 유입되는 거랑 유출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구역을 세 개로 나눌 거야. 육지, 바다, 대기. 세 구역에서 전부 다 따로따로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육지에서도 유입되는 거, 유출되는 게 똑같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대기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자, 그림을 볼게. 수권에서 일단은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거, 유출되는 거는 이 증발밖에 없지. 근데 바다로 유입되는 거는 땅에서부터 바다로 들어올 수 있잖아. 강을 통해서. 또 비가 내릴 수 있지. 요 강수는 이 강수 비 내리는 거고, 육지에서 유입이 뭐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기에서 보면은 대기로 유입되는 거는 공중으로 물이 유입되려면은 증발해서 오는 거지. 증발해서 오는 곳은 이렇게 바다에서도 될 수 있고 육지에서도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출. 대기에서 물이 유출되는 거는 비가 내린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바다로 비 내릴 수도 있고 육지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육지에서 보면은 육지로 유입이 된다는 거는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대기에서 육지로 비 내리는 경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 육지에서 유출되는 거, 빠져나가는 거는 우선 증발, 그 다음에 이거 놓치면 안 돼, 바다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값들이 있다고 치면은, 실제 숫자가 주어졌을 때 항상 유입되는 거랑 유출되는 거랑 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우선 탄소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직권에서는 탄산염 광물, 우리가 이제 석회암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또는 화석연료. 화석연료에는 탄소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탄소가 들어간 화학식, 우리 아는 게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수권에서의 특징은 전부 다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탄산, 수소 이온, 탄산 이온 등등으로 존재한다.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직권에 분포하고 있다. 자, 그럼 탄소도 순환한다는 거야. 자, 몇 개만 좀 대표적으로 볼게. 광합성.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이 하는 일이지. 자,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소가, 지금 우리는 탄소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요 그림을 봐도 좋지만 기권에서 대기에 있는 탄소가 식물한테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화산활동 볼까? 화산활동 보면은 땅에서 대기로 뭐가 방출이 돼?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되고. 자, 용해라는 거는 기체가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생소할 수 있지.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CO2로 이렇게 존재하던 것들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CO3 2- 탄산이온으로 바뀐다. 그럼 탄소는 대기에서 해수로 이동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것들도 예시에 해당하는 거지만 중요해.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읽었는데 이해가 되면은 뭐 큰 문제 없는 거고, 달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닌 거고. 자, 얘도 날개 쪽에서 뭐 딱히 볼 거는 없고, 오케이, 여기까지.